얘기를 공문에 쓰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BH 요청이 있었으니까 BH 요청에 썼지. 그걸 자꾸만 부총리님이 책임을 질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건 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BH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썼다 그러면은 이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들 문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책하실 용이 있습니까? 뭐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보고를 받고 좀 꾸중을 했는데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전 보세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재부가 모든 정권을 갖고 휘두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말 안 들으면 공공기관장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요가 아니고 뭐가 강요입니까? 이게 과거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뭐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 들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볍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도 강요 아니라 할 겁니까? 또 뭐 변명같이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 공공기관 협회에서 만든 일자리 민납 보시면은 정말 한심해요.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데는 2주에서 최장 3개월.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근무기간 1일에서 2주.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를 위해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주택 물색 도우미.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는 풀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이런 일자리가 저 풀뽑기하고 짐 들어주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정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이 저런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놨습니까? 지속 가능하고 질 좋고 대한민국 경제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풀 뽑고 짐 들어주고 이런 일자리를 지금 만들겠다 하면서 이걸 잘하는 짓이라고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런 단기 일자리 공무원 17만 4천 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할 때도 왜 그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목표를 정해놓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 수요와 필요성이 없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그건 세금 낭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해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단기 일자리 만들면서 일자리 내용 보니까 전부 초단기고 일자리 내용도 형편없고, 제가 도로공사 풀뽑기 저 물어봤더니 도로공사 직원한테 풀 뽑는 직원이 있대요. 풀 제거하는 직원들 다 있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든다. 하소연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당장 이런 거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PPT. 그리고 이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공기관 부채량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국전력공사 108조, 인천국제공항에서 4조 해가지고 토탈 495조입니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 공공기관 일자리가. 이렇게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보고 부채를 감수해도 시원찮은 판에 더 부채를 증가시키는 일자리를 만들라.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소신과 원칙과 강단에 있는 김동연 부총리라면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필요가 없는데도 강제로 정부에서 강조해서 만들면요, 이거 국고 손실이에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저는 우리 당 차원에서 이 필요 없는 일자리, 단기 일자리 만드는 이 공공기관장들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 손실로 우리 당에서 지금 고발하도록 할 겁니다. 옛날 신고리 오리콕이 그랬죠. 그다음에 강정말 구상금 청구 소송도 대통령 지시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 우리가 고발해놨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법적 책임질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네, 장관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시죠. 예, 저 권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국감 마치고 한번 자세히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취지는 아까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이 원래 취지인데 권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거나 오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예. 이제 야당이 이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는 맞춤형 일자리는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생각해내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위증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맞춤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추진한 사업 맞죠? 맞춤형이요? 아니요, 이런 직접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뭐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춤이라고 하면 뭐 처음이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이런 단기 일자리들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만드는 대책이고 만드는 일자리 맞죠? 아니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었고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31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9조 5천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일자리, 이런 야당이 비판하는 단기 일자리, 이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입니까?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근로부터 쭉 뭐 어느 정도도 다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제 맞춤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순한 뭐 단기에 뭐 공공근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맞춤형 이름을 붙인 거고 뭐 비슷한 사업은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98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랬었죠. 이명박 정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었고 청년 인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만 개의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예산에 9조 5천억을 반영해서 재정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년 해외 인턴 사업 추진했었죠. 네. 같은 취지의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도 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경기 침체기고 이 청년이나 이 노인층들의 일자리가 없고 이분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을 보전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역대 정부들의 고민을 이 문재인 정부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자리가 마치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같이 역대 정부들이 이 청년들을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그리고 이 일자리에서 벗어난 노인들의 빈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만 했던 사업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98년부터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되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해외에서도 뭐 양태는 다를지 몰라도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OEC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드뱅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 위기 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좋은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 시기에는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혁신 성장도 하고 규제 혁신도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 나름대로 이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서 정말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봐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을 쌓고 이것이 이 정규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연장 이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08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게 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입니다. 청년의 호응이 높아서 그간 지속대로 운영되어 왔고 확대되어 왔죠. 올해도 이런 취지를 이어서 추가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5천 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취업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숙달된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10,000명 계획했던 걸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한 2개월 전인가요? 5,000명 또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 체험형 인턴을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이 고용 통계가 상용직은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의 질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계 숫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소득 1분위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더 낮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분위 소득이 1분기, 2분기에 줄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일용직과 그 임시직 또 고령화 가구가 그쪽에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 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뭐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이 일자리 만들게끔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한국당 바지가랑에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면은 이 정부의 노력을 가짜 일자리,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 조작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뭐 그러고 싶은 의도가 뭐 추호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다고 싶은 심정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제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도 지시하기를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일자리 또 자발적으로 한 일자리를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중에 일부가 그와 같은 자발적 또는 불필요한 일자리에 오해가 있는 것이라면 뭐 일부 시정은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봐서는 이와 같은 시도는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재정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